아,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내가 넋두리를 했잖아. 넋두리를 했다고. 정력은 얘가 신경을 안 쓴다고. 사모님이 부럽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거기는 사모님이 신경을 안 쓴다고. 이전 대표의 공식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당선 레이스는 공개도에 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김두관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한 정책 홍보에 미국 출장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관세 외교 홍보에 집중했습니다. 김정수 전 경남지사는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고 당내 유일한 부산 지역 당선인 전재수 의원도 출마를 근데 고심하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대통령. 표가 갈리잖아. 출마와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보수 진영 대표실의 윤곽이 대진표에 솔직히 국민의힘이 당내 당선 뭐라도 시원찮은데. 지지자는 공식한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 공관 앞에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탄핵의 나오겠다고 적어주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한국형 공세에서 자유공기고는 공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는 대북 정권의 타격을 막아야 한다며 정지도를 던졌습니다. 그거 내지 말고 한덕수랑 불소식으로 나오면 한덕수랑 불소식으로 나오고 김문수 전 국무장관은 출마 선언 첫 공식 일정으로 정필 기념관을 찾아 청와대를 만났고 안철수 의원과 유승준 의원은 각각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느 사람들은 한덕수 나오라고 또 막 그러나 봐. 다만 대신주장 거론됐던 윤석열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기현 의원, 김태균 충남지사는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태균 후보자의 점차 들어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뭔가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1차 경선에서 여론이 일들이 없다는 2차 얘기. 경선에서 김영도 각각 압축한 뒤 3차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 순간 바로 후보가 확정됩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제고하다는 차원에서 유인 경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차 경선은 여론조사 100%로 2차 경선과 최종 후보 선출은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로 진행합니다. 연합뉴스 TV 정다입니다. 근데 저렇게 하고서 또뭐 여기 거쳐갖고서 한 사람 다 먹는 거야? 선거 전날까지도 반자 앞에서는 순발적인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정호진 기자 보도입니다. 김남도 대통령 관저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빠른 퇴거를 촉구하는 시위대가 모두 집결했습니다. 이전에 비해 세는 크게 줄었지만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나아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하면 선도를 예상 바뀌었다며 전격 퇴거는 시위 선도라고 주장했습니다. 6월 3일 안에 한 일주일 안에 9월 말경에 나왔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걸음걸음 납작한 거리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의 빠른 퇴거를 촉구하는 9월 시위대가 10일 날 선거라고 그랬습니다. 날짜 나온 거 같으니까. 중간 앞으로 관저와 경기체제는 여전합니다. 당장 입구에도 여러 번의 실선 시선이 세워졌고 곳곳에 경력이 터치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공은 간접하고 이후 서초동 사저로 운영한 뒤에도 이루어집니다. 북한의 법상 사전이 되더라도 경호와 경비에 대한 예의는 유지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새로 시점을 임박한 가운데 한명동 관저 앞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원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탄핵 소추하였던 내란 가담이고 그 안가 활동 논란과 관련해 행정은 관련 증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해당 사료로 보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일 중앙위원 선고를 방송하고 이튿날 사천국 안가본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의미로 지난해 12월 탄핵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헌재는 세기 3회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40명 재판관을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선고를 기각합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대형 선거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인정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이 참석했거나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판단을 하므로 대형 선거 실행은 예민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형 선거를 도왔다고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후보자인 이완식 법조처장, 이상훈 전 행안장관, 이주환 민정수석과의 합천국 안가회동 논란 역시 내란 자료로 볼 수 없다 결론입니다. 6월 개정된 이후에 이러한 활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라 법적 구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시 구치소 출석록 제출 거부 행위는 법 위반이라 인정했는데 사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특활의 자료 제출 요구서나 김건희에서 한번더 결석을 두고 공동표정한 행위도 다른 검찰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문 행위의 즉시를 요구할 때는 박 장관은 불법 제명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 소추로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재판소에서 분명한 결정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날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경국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6대2로 각하적으로 내렸습니다. 재판관들은 권한대행 탄핵 경국수를 합리 기준으로 적용한 것이 헌재위원회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공개 시험회를 열었습니다. 외곽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일명 대춘립 투표제, 일장기 투표제에 대해서도 적극 투명했습니다. 약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정선거 진상 규명은 윤 대통령이 부른 1, 2, 3 수사개혁 협조 이유 중 하나입니다. 120번이 넘는 소송에서도 부정선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법원에 판단됐지만 일부 정치인들까지 부정선거론에 판생하면서 혼란을 가중됐습니다. 오늘 선관위는 5년 만에 언론을 상대로 출입국 연차를 공개 시연했습니다. 50여일 남은 대선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시연회에선 투표 과정의 세부 절차와 함께 사전 투표용지 자격지와 투표지 분류기 등의 작동 원리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논란됐던 대중립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가 왜 만들어졌는지도 질문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연 과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윤용주, 박정희형편을 저와 함께 시연을 참가하러 왔는데 이들은 모든 시연 장소마다 윤용을 소개했습니다. 24시간 사전투표하는 직후에 CCTV를 먼저 문제 삼았는데 CCTV는 언제든 조사에 가능합니다. 사전투표하면은 위조된 투표용지가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 안에서 저는 투표지가 바꿔치기 되거나 투표를 투표용지에 일부 무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